몸짱이 되는 그날까지 가보자고 125. 아유,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아유, 엄마, 집에서 운동하면서 건강 다지는 게 요즘에 필수라고요. 127. 짜자자자자자. 오케이. 좀 아쉬운데 한 세트만 더 해볼까? 5kg 한 번 더 늘려보자고. 자, 5개 더. 이야, 하나, 둘, 셋. 너무 무리했나? 어깨가 너무 아픈데. 아이고, 그렇게 너무 무리한다 싶었다. 어깨 다친 거 아니야? 엄마, 어깨가 위로 안 올라가요. 잠깐 근육이 놀란 건가? 밤 되니까 더 아프네. 설마 많이 다친 건가?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 어떡하지? 요즘 집에서 운동하다가 많이 다쳐서 오세요. 검사해보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이네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요? 선생님, 설마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격한 운동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에 걸린 3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종윤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선 사연의 남성분이 이 근력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좀 다치신 것 같아요. 그 증상이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일 텐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이름만 들으면 무슨 사고가 나서 생긴 질환 같은데요. 충돌. 네. 사고가 나서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고와 상관없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요? 네, 충돌 증후군이란 게 뼈나 근육, 힘줄, 인대 같은 구조물들이 움직일 때 서로 부딪히거나 쓸리거나 끼거나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다 총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네. 우리 몸 여러 군데에서 생길 수 있지만 어깨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깨가 우리 몸의 다른 관절들과 다르게 뼈들이 맞닿아서 이렇게 안정을 주는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고관절인데 고관절은 보시면은 골반에 이렇게 그 뼈를 잡아주는 모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허벅지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뼈 자체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오른쪽에 어깨는 보시면은 그냥 평평한 날개뼈 옆에 그냥 위팔뼈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어깨 관절은 주변에 있는 근육이랑 힘줄이 굉장히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또 그 반면에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근육이랑 힘줄 입장에서는 안정성도 잡아줘야 되고 또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근육이랑 힘줄 인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마찰도 잘 되고 끼이기도 잘하는 충돌 증후군이 가장 잘 일어나게 되는 부위입니다. 그렇군요. 어깨 충돌 증후군 아까 사연에 나온 그 사연자는 굉장히 고통스럽나 봐요. 소리를 많이 치던데 좀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납니까? 네, 사연의 분은 아마 조금 이제 다치면서 증상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보통은 단계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아프다기보다 특정 자세에서만 아파집니다. 어떤 동작을 했을 때요? 네,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머리 감으려고 팔 올리는데 아프다던가. 그래서 이럴 때 오시는 분들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이런 동작 좀 피하면서 지내다가 보면은 점점 더 심해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아프다가 더 진행되면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더 아파집니다. 이때 되면은 진행이 많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단계쯤 되면은 팔을 어떻게 움직여도 아프기 때문에 팔을 잘 안 쓰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깨도 잘 안 올라가게 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때 오십견이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십견도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십견이라는 말이 예전에 이제 어깨에 대해서 연구가 잘 안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어깨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팔이 잘 안 움직이고 아픈데 팔 못 움직이는 분들이 50대에 많으니까 오십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오십견이라고 하면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란 병을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착성 관절낭염이랑 충돌 증후군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둘 다 초기 이후로는 증상이 좀 비슷해져서 구분이 어려운데요.
뭐 완전히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 보면은 충돌 증후군이 심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쓸리거나 끼이거나 하다 보면 근육이나 힘줄, 뭐 점액낭 이런 게 손상되면서 어깨 관절 주머니가 손상이 되고 염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충돌 증후군이 심해지면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뭐 힘줄 근육들이 얽혀가지고 좀 복잡하게 되어서 뭐 통증을 일으킨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나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증상, 이 증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여러 힘줄, 근육, 인대가 네. 다른 데 비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네.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조화롭게 잘 움직여주면 충돌 증후군이 안 생길 건데 이걸 네네. 조화롭게 안 움직이게 만드는 자세들이 있거든요. 아, 자세가 네. 잘못돼서.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상황은 이제 네. 어깨를 특정 자세로 계속 사용하는 건데 네. 특히 이제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드는 동작.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야구할 때 공 던지는 동작. 네네네. 네.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올린 채로 뭘 밀거나 당기는 걸 계속 하거나 네. 네. 아니면은 이제 뒤로 이렇게 과하게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충돌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맨몸 운동할 때 이런 동작이 포함된 그 운동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사연에 나온 분이 그런 동작을 하다가 충돌 증후군이 생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 이 자세도 충돌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그래요? 네,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저희도 라운드 그런데. ሾulder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아니면 네. 뭐 굽은 어깨, 말린 네, 네, 어깨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자세가 어깨에 있는 근육들을 자체를 수축하게 만들어서 어깨에 있는 구조물들이 있는 공간 자체를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는 거고 이 자세가 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잘 생기다 보니까 신체 활동 별로 안 했는데도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분들은 뭐 사무직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 자세가 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드물기는 한데 어깨 자체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뼈 구조물들 중에서 견봉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저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은 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많이 휘어 있죠, 이렇게. 많이 휘었어요. 네, 그 견봉의 모양이 저렇게 선천적으로 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저기가 아예 처음부터 좁으니까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저런 분들은 이제 충돌 증후군뿐만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이라던가 다른 어깨 문제도 좀 잘 생기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런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타입이 정상이라는 건가요? 뭐 약간 흰 건데 저 정도면 거의 정상이라고 거의 보면 정상.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저희가 뭐 유착성 관절 낭염 이 50견의 정확한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이 50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깨는 나이와 좀 관련이 있다라는 인식 때문인데 그렇다면 또 어깨 충돌 증후군도 나이와 좀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뭐 지금까지 연구된 걸로 보면은 뭐 병이 진행하는 방식 자체는 나이랑 별로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근데 모든 근골격계 질환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약해져서. 네, 나이 들면 이제 근육도 약해지고 힘줄도 약해지고 뭐 인대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세라든가 동작의 원인이 되면 똑같은 일을 할 때 30대 분이 하시는 거랑 50대 분이 하시는 거랑 손상된 정도가 틀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이가 아주 상관없지는 않으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진단도 받았어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주사를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굽은 어깨가 원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면 자세 교정 같은 걸 받나요? 어떤 또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그런 치료들이 다 이제 보존적인 치료인데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보존적인 치료가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주사 치료도 보존적인 치료의 하나고, 아, 주사 맞는구나. 네, 주사 치료는 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네.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염증 반응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병이 진행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는데 네. 자주 맞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사 치료는 권하지는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보다 프롤로 주사 치료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훨씬 적고 네. 프롤로 주사가 또 손상을 스스로 치유하게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마 대부분 충돌 증후군에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하면 프롤로 주사 치료를 일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주사 아닌 다른 보존적인 치료로는 뭐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사 치료보다 좀 더 안전하게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의 근육이나 힘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그 동작을 주도적으로 했던 근육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쓰던 근육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원래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네. 그러면 금방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온 시점에 벌써 이 보조적인 근육들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서 네. 도수치료는 이런 주변 근육들의 그 긴장과 경직을 해결해주고 그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시 재정립해 줍니다. 네. 이 과정이 충돌 증후군이 일어난 원인 자세나 동작, 또 뭐 환자 상태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좀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면은 그 근육이랑 힘줄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서 이게 재발을 안 할 수 있도록 또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게 6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은 치료 시작할 때 병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이미 좀 회전근개도 끊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유착이 너무 심하다던가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견봉 많이 민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로 요걸 좀 깎아줘야 되는 거죠. 아, 깎아야 돼요? 네. 그렇군요. 어깨가 사실 상당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언제든 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재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예방하려면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중요하네요. 예방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충돌 증후군을 유발하는 그 행위들을 안 하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뭐 팔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자세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공 던지는 자세나 뭐 네. 뒤로 과하게 하거나 이렇게 뻗은 채로 밀거나 당겨 이런 걸 안 해주면 좋고 네. 집에서 아까 사연에서도 홈트레이닝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홈트레이닝 네. 하면서 이런 동작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운동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뭐 팔굽혀펴기나 철봉을 하면은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피해야 되니까 홈트레이닝 하시면은 되게 낮은 단계부터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네.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뭐 직업적으로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걸 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동작의 빈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좀 다른 동작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게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작업 중에 뭐 휴식 시간마다 어깨나 가슴 쪽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들을 다시 좀 재정립해주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또 쉬운 스트레칭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오, 네. 네. 같이 해보시고 너무 좋아요. TV 보는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의자에 이렇게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엉덩이를 붙여 앉습니까? 네, 엉덩이를 끝까지 넣어서 네. 등받침에 잘 기대서 앉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팔을 이렇게 뒤로 올려서 머리 뒤에서 이렇게 깍지를 껴주시는데 이게 어깨 아픈 분들은 머리 뒤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목 뒤도 괜찮고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숨을 내쉬고 팔은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이렇게 젖힐 때 이 깍지 낀 손이랑 가슴을 이렇게 젖혀주시면 됩니다. 젖힐 때 그 양쪽 그 날개뼈가 서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젖혀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 숨을 확 내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그냥 해주시면 되고 이걸 끝까지 내쉬면 오히려 힘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쉬면서 날개뼈 주변에 힘이 좀 들어갔다 싶으면은 다시 그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숙여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좀 여러 번 해주시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확 했다가 확 내려오고 이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천천히 했다가 열심히 하시네요. 예, 천천히 닫아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아, 네. 열심히 좋습니다.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충돌 증후군 괜찮으셨어요? 네, 시원하게 좋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집에서도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원장님. 네, 그 충돌 증후군이 주변에서 되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어깨 질환인데 네.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치료가 쉬운 시기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깨를 잘 체크해 보시고 좀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병원에 방문해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활기찬 클리닉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나중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